10개의 항목 중에서 몇 번이 올라갔었죠? 8번. 8번이 딱 올라갔는데 8번에서 우리가 숫자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숫자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전공, 적합성. 비교과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는 울타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교문이라는 울타리, 전교생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실이라는 울타리. 2개의 울타리 안에서 이걸 좀 해야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얘가. 아니면 이거가 잘 보이죠? 예, 이게 잘 보이네. 이 흰글씨가 얘가 바꿔야 되겠다. 그쵸? 바탕화면을 하니까. 학교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공부다. 보세요. 상위 20개 대학. 진학의 목표다. 비교과 관리는 교과 관리와 똑같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4등급까지가 어떻다고 했죠? 점수 급간이 차이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얘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된 아이한테는 전형에 따라서 급간이 작은 전형이 있고 이게 안 된 애들한테는 살벌하게 그대로 네가 3등급 주제에 어디 거기를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본 학생이 제가 한 20일 정도 좀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봤는데 그 학생이 평균 내신이 한 3.2등급? 이 정도 되는데 인서울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인서울은 1점 안 돼도 1.6등급에서 8등급 정도쯤은 나와야지 인서울이 가능한데 제가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면 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어저께 밤 12시에 너 혹시 된다는 보장은 없지. 근데 경희대가 되면 너 엄마가 서울로 보내주신대. 얘는 뭐 된 것처럼 좋아해. 그럼 너 지금 3학년 1학기 이런 과목 성적을 진짜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네, 선생님 저 꼭 할게요. 꼭 할게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요. 진작 좀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 1학년, 2학년 때도 그걸 심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 비교과에 얘가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 극간이 작은 개가 있더라고요. 그 전형에.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넣어보려고요. 되면 플랜카드 붙일 거야.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 했지 내가? 축하해. 고마워. 선생님 말 믿고 따라와줘서 이렇게. 축하해. 일단 축하하고 고맙지. 내가 이렇게 너 할래? 그러니까 얘가 한다고 했잖아. 안 했으면 소용없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얘가 한 거잖아요. 그렇게 붙이면 이제 그건지 아세요, 어머님들? 축하해. 고마워. 믿고 따라와줘서 그러려고. 자, 대학에서는 비교과를 통해서 이걸 보고 싶어요. 적극적인 자세. 나 아까 옷이라도 벗어야 돼. 내가 남자애들한테 다 그랬어. 너 옷이라도 벗을 준비되어 있지? 네. 체육대회 네가 축구선수 못하면 어떡해? 어때? 뭐 백구 체육대회 못해? 뭐 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 목청껏 응원을 해. 밤새 응원도구 만들어서 엄마 보고 만들어달라고 해서 같이 친구들하고 응원대회. 근데 선생님이 지나가실 때 더 크게 선생님 지나가실 때 왜 선생님이 보셔야지. 또 학생들이 막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가잖아요. 그거 다 주워 모아서 해. 선생님 지나가실 때랑 더 열심히 해. 막 봉지 끌고. 나쁜 게 아니야. 너를 알려. 내가 이렇게 적극적이라는 거. 그걸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학문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면 저는 영어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즐겨하고 신기하다고. 우리 남편은 이제는 그런 줄 알고 포기하는데 결혼해갖고 한 5년 동안도 맨날 물어서 자기랑 노는 게 더 재밌니? 너 영어 공부하는 게 더 재밌니? 해야 돼서 하는 거지. 유도신문을 하는 거야. 너 해야 돼서 하는 거지. 근데 나는 솔직히 난 너랑 노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니? 이러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혼당할까 봐 못 말하고 있었는데 이 대학에 들어가서 학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 학문에 미치지 않으면 거기에 입힌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거기에 이렇게 꼭 빠져있는 애들을 뽑고 싶어 하신다.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소통, 나눔, 배려, 많이는 학생. 비교과를 통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뽑은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이 친구가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아무리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면 뭐해? 무직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껏 가르친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 이건 뭐냐면 어머님들도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이 참 뜻대로 안 되죠. 계획대로 안 되고 특히 제 경우는 자식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는 웬만하면 되는데 참 내 계획대로 내 욕심껏 안 되더라고요. 인생이 어차피 문제고 인생은 고난이다. 그럴 때 도피하고 회피하고 좌절하는 애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게 됩니다.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환경에 굴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조작하는, 환경을 개척하는 학생을 원한다. 왜? 이 사회가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출신이 사회 곳곳에 이런 리더로 자리 잡혀야지 그 학교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명문 학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를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는 거죠. 인적사항 저는 이거 하나만 딱 보시면 돼요. 성별은 쓰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특이사항에 누구 돌아가신 거 부모 중에서 또는 예를 들면 이혼을 하셨거나 다문화 가정이거나 이런 거 특이사항은 어머님의 아이를 특별 전형 지원으로 해서 역경 극복의 사례로 풀고 가고 싶으면 아까 역경 극복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밝혀도 좋다는 거죠. 두 번째 거는 학적사항은 전학이나 퇴학, 뭐 퇴학은 말할 것도 없죠. 퇴학은 그냥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전학, 부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전학은 둘 중에 하나 생각해요. 강점. 너 퇴학당할래? 전학 갈래? 강점. 아니면 특목고에 갔다가 내신 너무 힘들고 애가 너무 그래. 기숙사 생활도 못하겠어. 그래서 오는 애들 뭐로 보일까요? 아까 반대로. 아까 고난 극복이 아니라 회피해요. 여기서 성적이 괜찮아도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 거의 톱하잖아요. 그런 애들도. 그래도 제가 여기 써 있는 대로 글자 그대로 봐주세요. 전학은 불리하다. 단 부모님이 경찰이거나 군인이셔. 그러면 그걸 해명을 하면 돼요. 해명. 해명할 수 없는 전학은 불리한 걸로 생각합니다. 왜? 문제형, 강점, 아니면 회피형, 특목고에서 온 거. 그래서 아까 4등급, 5등급 구간도 3등급, 4등급, 5등급 구간도 열어주잖아요. 각 전형을 통해서 회피하지 말라고. 이해되시죠? 네. 이제. 근데 모르면, 그런 전형이 있는지 모르면 못 가는 거야. 거기를 왜 빡센 데 가서 붙으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이 출결사항이에요. 지난번에 하셨죠? 우리 1번부터 10번까지 외우는 거. 1번이 이름이 뭐야? 2번은 학교가 어디야? 3번은 너 학교 성실히 다녔어? 이 출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이름이 뭐야? 거기서 이름이 뭐야? 해서 결손 과정이 몇 명이나 돼. 또 그 다음에 뭐였지? 전학? 학교 전학에서 퇴학당한 애가 몇 명이나 돼? 대부분은 다 똑같으지. 그러면 의미 있는 항목은 3번이 사정관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 왜? 성실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플러스에서도 그렇게 출결을 철저히 관리를 한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나중에 이건 천천히 보시면 되고 가장 나쁜 게 무단이에요. 무단. 우리 아이가 뭔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거나 결석을 하면 반드시 특기사항에 기록해 줄 것을 선생님께 부탁을 하세요. 이유를 어머님들이 전화를 하시든지 편지를 써주시든지 진단서 첨부해서. 근데 애가 막 반항하느라고 나 안 아픈데 왜 그래? 그러면 막 그냥 엄마 앞에서 병감만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 가장 나쁜 게 결과 무단 결과. 여기 나오는 학생은 거의 1단계 서류에서 보지 않는다. 단 특기사항에 있으면 기타에서 설명이 된 것은 문제시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없는 애들이 우리 애들이 그래도 어머님들이 진단서 끊어달라고 했잖아. 우리 애들한테 내가
어떡하겠어요? 다 거기 가고 싶어 하니까 많이 오겠죠. 뽑고 싶은 학생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떨어뜨리고 싶은 아이를 먼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1번이 출결이다. 꼭 해명해야 된다.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수상 경력. 상상은 좋죠. 수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보다도 이제 의미 있는 거. 수상에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대상. 상과 대상이 뭐냐? 몇 명 줬냐, 상을? 상 준 사람이 많으면 어떨까요? 별로, 그쵸? 네. 정교생이 500명인데 450명 줬어. 이런 상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몇 등 했냐? 수상 경력을 통해서 입학사정관들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응시생이 몇 명이냐? 몇 명이 응시했는데? 응시생은 많을수록 경쟁력 있는 상이죠. 수상자는 적을수록 경쟁력 있는 상이죠. 최우수상을 김덕필이 받았네요. 그래서 몇 명 중에 몇 등. 그러면 이 상이 뭐냐면 양은 뭐냐면 많이 타는 게 좋겠죠. 양은 많이 타는 게 좋은데 질은 최고로 많은 학생이 그러려면 정교생이 제일 좋겠죠. 학년보다. 또 학년보다 더 못하면 계열이죠. 문과 이과로 나눠버리면 또 저 작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많은 애들 중에서 최고로 조금 타되 가장 높은 상을 타는 게 좋다. 그래서 그 두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최고 우수상 1개를 우수상 10개가 못 이긴다. 장려상 10개가 우수상 1개를 못 이긴다. 근데 그게 쉽냐고. 그러니까 타면 좋다 일단. 그런데 탔는데 퀄리티가 달라. 그러면 거기서 조금 밀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질에는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 드러나는 사람이 더 좋다. 예를 들면 우리 애는 자연계야. 근데 얘가 맨날 상 타는 게 시화전, 독후감상, 일기쓰기상, 국어 교과상 이런 거 탔어.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과학 동아리상 이런 게 있다는 거. 그게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 계속 나와요. 어디서든지 간에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 상의 개수는 많을수록 좋다. 등수는 높을수록 참여 인원이 많을수록 요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상위권 대학은 좋은 학교를 좋은 상을 퀄리티가 높은 상을 타는 걸 좋아하겠죠.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상을 타는 애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 그러면 도전한 아이. 그래서 못하더라도 계속 도전. 그래서 우리도 영어 말하게 되면 무조건 나가. 1학년, 2학년 때 영어 에세이 대회 있으면 나가. 그럼 나갔다고 못한 게 아니라 그거를 노트 하나 마련하기로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다 기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어머님들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진짜 그렇게 했어.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기록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옛날에는 추세가 원래는 이렇게 되게 돼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교과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이 관찰을 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게 비밀이에요. 절대로. 그리고 어떻게 지원 대학으로만 가야 됐어. 원칙적으로. 근데 외고가 그렇게 안 하거든요. 특목고 애들이. 일주일 전에 줘요. 왜냐면 엄마들이 자꾸 아는 만큼 따지잖아요.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먼저 자사고나 전국 단위의 자사고나 특목고가 일주일 전에 써와. 나 그대로 써줄게. 그러니까 강남의 나머지 학교들이 질세라 써와. 근데 지방의 학교들은 아침에 주고 저녁 때 쓰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어저께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3일 줬다고 그랬죠. 왜? 제주도 선생님들 박수. 3일 줬대. 그러면 써와. 근데 어저께 제가 그 네오 르네상스 경희대 보내려고 한다는 애가 어떤 항목은 굉장히 잘 썼더라고. 근데 어떤 항목은 컨트롤 C, 컨트롤 V 투성이야. 그게
다음 시간에 학생부 리딩 얘가 정말 올 1등급이는데 물론 우리 제주도 아이는 아니에요. 학부모 그 학교 선생님이 세부 능력사항에서 애들 망쳐나가고요. 가라고 교과전에 그 적성이 전공 적합성이 하나도 안 돼요. 얘는 그냥 수시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한양대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되는데 한양대 교과 전형은 작년에 1.02 등급. 1.02 등급이라는 건 아까 전국이 있거든. 그 애를 걔는 정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제주도는 깨어있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준비하시면 그대로 써줘. 근데 하나는 굉장히 잘 쓴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썼어? 그거 갖고 제가 뽑아낸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나 얘 여기 보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써오라 그래서 걔가 그거를 써서 냈는데 자기가 쓴 거에 4분의 1로 편집이 돼서 써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뭔가 잘 썼긴 잘 썼는데 뭔가 아쉬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정도 써주시면 진짜 잘 써주신 거야. 감사한 거야. 그리고 이 선생님한테 추천사를 받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르셨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 제주도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이랑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제주도는 선생님들이 많이 교육이 이제 받으신 것 같아요. 자격증 및 인증은 대부분이 상위권 대학은 B고 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63개의 자격증을 요구하는데 이게 거의가 특성화고가 어딘지 아시죠? 인문계 말고 나머지 학교의 아이들이 미용 관련 뭐 이런 거 저는 여기는 잘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우리 5번은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다음에 6번이 그럼 이제 의미 있는 게 아까 몇 번이었어요? 3번 출결.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있는 게 요거예요. 3번 다음에 선생님들이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보시는 게 진로 희망사항이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반드시 점정 구체적으로 써라. 이 점정 구체적으로 쓰라는 말이 뭐냐면 진로의 성숙도. 뭐예요? 진로의 성숙도. 그게 뭐냐면 막연하게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었어. 근데 얘가 뭔가 그 부분으로 계속 탐색을 하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야. 그 다음에 3학년에 가서는 뾰족하게 찔러야 된다 그랬죠. 학생부 기록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의료 관련업. 2학년은 간호사. 3학년은 호스피스 간호사. 나머지는 선생님들, 어머님들 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요. 6번 항목이 특기 및 흥미예요. 이렇게 보시면 생활기록부에 보면 6번 항목 특기 및 흥미. 특기는 얘가 물리 문제 잘 푸는 거야. 흥미는 뭐 역학, 에너지 관련 서적을 푸는 거야. 근데 진로 희망은 국문학자야. 이러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학사정관님들이 서류 전형에서 한번 걸르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를 담당 교수가 뽑고 싶은가를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퍼즐이 맞아줘요. 얘 지금 보면 약간 조금 뭔가 예사롭지 않은 원이죠. 하나씩 볼게요. 한번. 6번 항목의 특기, 흥미가 한 조각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6번 항목의 진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얘가. 그 다음에 8번 항목에 가서 교과 성적을 확 보는 거예요. 뭐 보려고? 그렇죠. 전공 적합성 보려고. 그 다음에 얘가 그거에 흥미 있어서 학교에서 울타리 안에서 뭐 했는데 독서는 어떻게 했거든요. 또 한 학생을 제가 학생부를 고3 학생을 보고 있는데 요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동아리를 잘 못했어요. 얘가
경력이 다 화학으로 탔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자소서를 방향성을 잡아서 쓰려고. 예를 들면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몰랐어. 물론 처음에 잘 봐야지. 아직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애는 호적이 깨끗해. 이제 만들면 돼. 근데 2학년이야.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금이 갔어. 그럼 고치면 되지 뭐. 제가 고민해서 생각해낸 게, 그래서 이 학생이, 이 친구가 로봇공학자인데 뭐가 되고 싶으냐면 재난 구조 로봇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로봇을. 그러면 재난 지역은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거야. 안 되죠. 그럼 동력은 화학 전지에서 일어나는 거죠. 물리 쪽은 내가 이미 어느 정도 됐어. 그래서 얘도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은 거야. 내가 그거 생각해내고 이미 붙은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얘가 물리 성적이 반드시 좋아져야 돼. 내가 너 이번에 물리 성적 안 나오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지금 현재 제주 1고 3학년. 이 학생은 카이스트가 꾸민 학생이에요. 카이스트나 고대, 성대, 셋 중에 하나 간다. 그래서 이 학생도 만약에 가면 제가 축하해, 고마워, 그리고 따라와줘서 그렇게 할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가겠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책도 뭘 읽어야 되겠어요. 3학년 2학년 들 애가 오만과 편견. 무기야 잘 읽거라. 그런 거 읽으면 안 되죠. 그건 1학년 때. 문학책 한 권 정도. 근데 물론 이런 건 좋아요. 얘가 3학년 때 이과 계열 한 4개 읽고 명작 하나 읽는 건 좋아요. 독서 시간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기서 뭔가 미스테이크가 나왔을 때 걔를 메이크업 해야지. 어머니들 화장도 어떻게 수정 화장 하잖아. 눈썹이 이쪽이 한쪽이 없으면 여기 그리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거 다 자기 단점 보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근데 이거를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는 진짜 로봇 학자가 되고 싶은 애야. 근데 그때는 물리반에 빡 터지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 생각으로 그런 걸 몰랐어. 그래서 그렇게 갔어. 그럼 우리가 가게끔 거짓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가게 해줘야지 그거를.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알면,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알면, 얘가 어떤 때 몰라서 전공 부재에 의해서 나왔었던 거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지. 알면. 거짓말로 사기를 치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사기칠 수도 있잖아요. 또 안 읽은 책 다 읽었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면접에서 확인하죠. 면접에서. 그래서 이 5가지의 퍼즐이 완벽하게 전공 적합성을 보여줘요. 여기서 조금 부족한 거는 여기서 메꾸고. 또 하나의 학생 같은 경우는 파일럿가 꿈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은 항공대학교 항공운항과 가고 싶었는데 4명밖에 안 뽑아. 근데 문이과 교차 지원이야. 그러면 이과생들이 유리하겠죠. 근데 수학 B형을 하면은 가산점이 높고, 그쵸? 또 물리를 얘네들은 하니까 항공역학을 하려면. 근데 얘는 꿈이, 선생님 저는요 5월 1등급이 나와도, 그러니까 물론 되게 어려워요 그 학교도. 근데 진짜 자기가 수능 만점을 받아도 자기가 서울대를 안 가고 거길 갈 거예요. 그럴 정도로 파일럿가 꿈이네. 어렸을 때부터 1편 단신 파일럿, 그게 꿈이 나요. 왜 문과를 갔어? 그러면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 고3인데? 추천 도서를 보죠. 이 책.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 작성해. 그리고 너는 물리 2를, 문과의 물리 2가 어디 있어? 어떻게 들어? 인간 못 들어. 근데 물리 2를 너한테 들었냐고 깊이 있게 물어볼 수는 없어. 그 짧은 시간에. 독서는 검증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로 하면. 근데 물리 2를 문제를 풀어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인강을 우선 대충 만들어. 어떤 내용을 들어. 너가 붙었잖아? 그러면 너 입학할 때까지 3월까지 뭐 할 건데 그동안? 네가 그 꿈이잖아. 그러면 너 거기 가서 파일럿 됐다고 쳐도 거기 가서 막 학점 안 나오고 무슨 뭐 비행기 예를 들면 뜨게 해야 되는데 너 혼자 내리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때 진짜 열심히 그거를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할게요. 이렇게 꿈을 맞춰줘. 우리가. 얘가 이루고 싶은 꿈. 평가 지표는 아까 말씀드렸죠. 어머님들 책은 저희가 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뺐어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여기서는. 나중에 다 출력해 드릴게요. 특히 흥미가 진로 희망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이 그러면 우리 애는 1학년, 2학년 때 바뀌면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면 1학년 때는 얘가 로봇 공학자였어. 근데 2학년 때는 얘가 꿈이 바뀌었어. 화학자가.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바뀌어도 돼요. 그러면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회피형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도전형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소개서에서 그게 해명이 되면서 독서가 방향이 전환이 되면서 교과 과목의 성적이 좋아지면서 관심 없던 거 이게 그러면 그게 퍼즐이라는 게 맞죠. 이제 다 전문가 되셨네. 세상에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 하면 입학사정관들은 진로 관련 사항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왜? 전공, 적합성을 보시니까. 대부분의 대학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무조건 일단 북부부자로 들어가잖아요. 가서 흥미를 못 느끼면 그냥 술만 먹는 거야. 남자애들은 그러다가 부대 가. 여자애들도 아웃사이더로 도는 거야. 그럼 그냥 안 다니겠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가르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라든지 봉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까 그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생각한 아이가 1년 동안 정자 뭐 하는 봉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거를 무슨 어디에 속해서 하고 봉사를 그거를 했는데 동아리에서 그거를 또 무슨 부스를 만들어가고 했더라고요. 근데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쫙 읽어보니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 가지 봉사에 그러니까 봉사를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봉사를 한 거야. 근데 3학년 때 봉사활동이 딴 거야. 그래서 너 왜 받았어? 봉사 동아리가 없어졌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개인적으로 해. 3학년 때 개인적으로 해. 학교에서 하는 거 하면서 개인적으로 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니까. 다 드러나. 그럼 그렇게 하면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그거 해. 그래서 그거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도 일관성 있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특기 흥미가 꼭 우리 애가 로봇과학자면은 뭐 물리학 읽기, 물리책 읽기 뭐 이런 거야. 물리 문제집 풀기 뭐 이래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딱히 우리가 뭐라고 하기 좀 애매해. 그러면 그거를 다 떠나서 체육 동아리, 음악 동아리, 그다음에 책 읽기는 모든 대학이 선호하는 거야. 왜? 전인교육. 어머 얘네 세상에 이과인 애가 음악 감상이야. 음악도 하네. 이렇게. 미술 그리기. 이런 거. 예체능, 음미체능, 그 중에서 체육, 음악. 굉장히. 독서는 약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쓸 거 없으면 다 독서 써. 애들이. 그래서 그거는 약간 빚을 하는데 얘가 농구하기, 그 다음에 피아노 치기를 동시에 써버리는 거야. 그러면 면접관들이 피아노를 쳐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근데 요거는 많이 피아노 치기 같은 거는 좋아요. 굉장히. 그 아이가 교과 성적도 관련 과목의 교과 성적이 좋잖아요. 그러면 얘는 정서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 학생부 기록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얼굴 빼고는 얼굴은 그 앞에 사진이 있잖아요.
얼굴이나 이런 거 다 그 인적사항 보호 때문에 다 밀고 그 밑에 거만 봐요. 그냥 학교도 우리는 다 밀어요. 그럼 표준 편차 갖고 얘가 특목고죠? 이렇게 다 맞춰요.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진짜 얼굴 빼고는 다 그려져요. 영화처럼. 그렇게 그려지게 쓴 게 아니지. 그렇지, 쓴 거지. 쓰여진 학적부가 바른다는 학적. 그러려면 추상적인 말 들어가서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리고 이 애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기 주도적으로. 그 과정을 평가하겠다. 과정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을 타면 더 좋지만 못 타도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가 어떤 대회를 참가했으면 상과 일지를 쓰셔가지고 못한 것도 얘기를 하고 못한 거에 대한 원인 분석도 나름대로. 그럼 어떻게 하겠어? 와, 얘는 진짜 자기 분석을 정말 철저히 하는 학생이구나. 그렇게. 왜냐하면 면접에서 할 때 그걸 갖고 와서 증명해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소서에 반드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볼게요. 여기서도 우리 칠판에서는 몇 개를 좀 뺐어요. 그런데 자율활동에 요 행사활동 한번 볼까요? 이게 대표적인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어떤 학생 올 V이고 제가 성적표를 그 학생을 4학기 걸 봤는데요. 2등급이 하나, 3등급이 하나고 전부 1등급이에요. 진짜 나머지 과목까지도. 그런데 그 학생을 아무데도 전공 적합성이 보여지지 않더라. 차라리 딴 걸 좀 못했으면, 그쵸? 다른 건 좀 3, 4등급을 깔고 하나만 계속 그냥 3년 내내 2등급이었으면. 그런데 전공 적합성이 드러나지 않더라. 왜 세부 항목사항에서 다 국어 몇 시간 들었음, 보충 인강, 뭐 사회 못 들었음, 과학 못 들었음, 오소리 잡탕으로 그냥 짬뽕으로 다 들어 써놓은 거야. 학교 선생님이. 그 다음에 창의체험 활동은 너만의 특색을 보여줄래? 그 얘기인데 애들 얼굴 빼고 다 그려줘야 되거든. 근데 이거만 했어. 졸업식에 참가해서 뭐 했다, 입학식에 뭐 했다, 수학여행 가서 뭐 했다, 이거 갖고 애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거로만 채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제주도 학생 거를 지금 5부를 지금 계속 공부 삼아 보고 있는데 거의 이거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머님도 이걸 만들으셔요. 일단 세부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 자세히 들어갈게요. 동아리 활동도 되도록이면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도 봐요. 그것도 전공 적합성이 드러날 수 있대. 봉사도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봉사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단체하는 거 말고 개인이 한 군데로 꾸준히 하는 봉사. 아까 그 학생 점자 그거 제가 그거 찾아냈잖아요. 진로활동 탐색. 이것도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보세요. 어떤 분 초청해요. 강당에서 다 500명 나. 전교생. 그리고 뭐 반은 딴짓하지, 반만 딴짓하네. 70%는 딴짓하지. 그리고 그거 했음. 그 다음에 커리어에 들어가서 점검했음. 이거 다 똑같이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점수 못 받아요. 그래서 아까 그 파일럿 되고 싶어하는 학생이 문과기 때문에 조금 비려다 그랬잖아요. 얘도 성적은 보면 붙어볼만 해요. 아니, 택도 없어는 아니야. 내가 요만큼 부족한 거는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가 동아리 활동으로 저걸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모형 비행기 타기 뭐 이런 거 할 수 없죠. 어디서 그런 게. 동아리 활동이 내가 운동을 했더라고. 자소서에. 왜? 파일로트는 장시간, 10몇 시간 비행을 하려면 체력이 돼야 돼. 아싸. 취미에 보니까 취미 특기가 피아노 치기와 책 읽기야. 정서, 전인교육. 그런데 달리 나타낼 건 진로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또 계획을 또 계략을 짜냈어요. 항공대학교 학생들이 되면은 비행기 실습을 하죠. 그거 하잖아요. 그냥 이론으로만 배우고 비행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개각하고 싶어 하는 건 그런데 근데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설득을 받아냈어요. 3시간을. 그래서 그거를 스토리에 자기소개서에다 쓸 건데 어떻게 했냐면 최근에 비행기 엄청 많이 떨어지죠. 어린애니까 꿈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 내 꿈이 정말 내가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서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정말 할 수 있는가. 내 꿈을 원천부터 다시 검색해봐야 되겠다. 너 그럴 필요성이 있잖아. 네. 너 나랑 같이 정석비 현장 갈래? 네. 그래서 정석비 현장 제가 전화해갖고 전화번호를 따서 약속을 잡아놨어요. 30일에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그래서 갔다 올 거예요. 갔다 와서 자소서 네가 그렇게 써와. 그러면 맞잖아요, 이게. 퍼즐이. 근데 내가 지금은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해주지만 이걸 어머님이 아시면 어머님도 해주실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할 건데 이거는 어떤가요? 이렇게 조언을 구하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모르면 못하는 거지. 선생님 저 봉사활동 있잖아요. 네. 중학교 때는 여기저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잖아요. 한 군데 근데 그 전공 쪽으로는 이제 연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어떤 데도 그냥 한 군데 꾸준히. 예.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거 외에 단체로 하는 거 외에 개인으로 하는 것도 하고 중학교 거는 상관이 없죠. 대학 들어갈 때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창의력 체험 활동은 이거 아까 문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고 기재 방법 한번 볼게요. 자율활동은 활동 과정에서 드러나는 행동 특성. 참여도, 이 참여도는 아까 적극성 때문에. 그 다음에 협력도, 뭐죠? 소통 때문에. 그 다음에 활동 실적을 평가한다. 동아리 활동은 똑같아요.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가 활동 실적이고 또 활동 실적을 한다. 근데 다 보세요. 구체적. 봉사활동에서 이거 볼게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도 넣어라. 그 다음에 전공 관련 봉사면 더욱 빛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주에서 또 엄청 좋아하는 교대, 사범대. 그러면 보육원 가서 멘토 동아리. 그런 거가 전공 관련이겠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거 헌혈하면은 봉사 주는 거 아시죠? 그런데 보통 헌혈을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VMS를 네이버에 치세요. 그리고 여기에 학생 이름과 등록을 하세요. 등록을 하신 다음에 봉사를 하면 한 회당 4시간, 1년에 3회 이상, 3회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12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권 대학을 가는 애들 보면 평균 1년에 2번은 통상적으로 2번. 그러면 사실 피를 나눠준다는 거는 큰 봉사잖아요. 생명과 관계에 대해서. 의예과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간호학과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헌혈하는 거랑 여기 등록하고 하는 거랑 차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이 등록을 하면 그 기록할 때요. 앞에 VMS가 붙어요. 이렇게 백설표 설탕 같은 표시 뜨고 그러면 서류를 이렇게 선생님들, 입학사정관님들이 많은 서류를 볼 때 혹시 못 볼 수도 있는데 하나가 붙으면 더 그게 보일 수 있잖아요. 노력이라는 거지. 작은 노력. 그래서 이 헌혈은 정말 좋은 봉사로 평가받으니까 헌혈한다 그러면 꼭 어머님들이 이거 이렇게 등록해갖고 완전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강연할 때 그냥 보내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중3도 이게 필요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고등학교 1, 2학년처럼 그렇진 않지만 토막토막.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지난 아무튼 시간에 제가 1시간 특강을 가서 수업을